오늘 계획표 그대로 따라하시면 분명히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야, 너도 전교 1등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장미진 원장입니다. 아이들 기말고사 준비로 바빠서 영상이 너무 많이 늦어졌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그만큼 오늘은 더 좋은 정보를 드릴 거예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중하위권이었는데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던 그 학생이 실제 공부했던 겨울방학 계획표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계획표 짜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오늘 계획표 그대로 따라하시면 분명히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야, 너도 전교 1등 할 수 있어.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계획표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중하위권이었던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본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던 실제 겨울방학 계획표예요. 많은 학생들이 공부 계획표 짜는 거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짜면 좀 쉽게 따라서 계획을 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은 새학년에 분명히 성적이 오를 거예요. 일단 5가지 원칙을 좀 빠르게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순 공부 시간을 최대화하라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은 학원 시간은 늘어나지만 오히려 순 공부 시간은 많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순 공부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 습관과 루틴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짜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공부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공부법이 있거든요. 그 공부법에 맞도록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예비고일부터는 모의고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무조건 모의고사 보는 날로 정하시고요. 5번째, 일요일은 새로운 공부를 하기보다는 주중에 했던 공부를 총정리하고 그리고 주중에 밀렸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순 공부 시간을 최대화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이 순 공부 시간인데요. 순 공부 시간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수업한 시간을 빼고 내가 혼자 공부한 시간을, 그러니까 수업 시간, 인강 듣는 시간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내가 예습하고 복습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런 시간을 순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적정 순 공부 시간은 학기 중에는 5시간 이상, 그리고 방학이나 주말은 10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시간표에 있는 이 학생의 경우도 주중에는 11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9시간씩 순 공부 시간을 확보했어요. 여기 시간표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 학생이 공부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이제 복습을 했던 시간이에요. 이 2가지가 더해져서 순 공부 시간이 되는 거고요. 이 학생의 경우도 매 방학마다 학원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학원이 많아지는 만큼 순 공부 시간은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게 이제 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원인이에요. 그래서 작정하고 모든 학원을 다 끊었어요. 일단 내 공부 시간을 최대한 먼저 확보를 했고요. 다만 이해가 어려운 과목은 인터넷 강의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표를 짰거든요. 인터넷 강의를 들었던 과목은 수학, 국어 개념, 그리고 통합 과학이었어요. 순 공부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적어도 학원에서 배우는 시간이 3시간 정도였다면 순 공부 시간은 6시간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의 학생들과 상위 0.1%의 학생들의 순 공부 시간을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그래프가 보통의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에요. 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죠. 상위 0.1%의 학생들은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공부한다는 응답이 65%가 넘었어요. 공부 시간이 성적을 좌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 습관과 루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획표를 짜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공부 습관 만들고 싶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 반복할 때 만들어져요. 근데 공부 습관을 만들기 전에 우선 생활 습관 먼저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방학이 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밥 먹는 시간도 동일하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공부에도 영향을 정말 많이 미쳐요. 그래서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먼저 동일하게 배치를 해서 생활 습관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공부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매일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보다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과목을 공부하도록 계획을 짜면 그게 습관을 만드는 데 가장 좋아요. 지금 이 학생의 경우도 보면은 비문학을 매일 아침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풀거든요. 그 다음은 1차 영단어 암기 공부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매일 점심 먹기 전에는 수학 공부를 2시간 정도 합니다. 요 뒤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일이 똑같아요. 비문학 공부하고 영단어 1차 암기하고 그리고 수학 공부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오전 공부에 대한 복습을 하고 국어 개념 공부를 하고 통합과학을 공부하고 영어 독해를 공부하고 저녁 먹고 그리고 오후 공부에 대한 복습과 영어 3차 복습이 이루어지고 뒤에는 수학 문제풀이, 영문법, 한국사 등등 이렇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은 몸이 자동 반응하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기반해서 계획을 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교차학습과 반복학습이에요. 교차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과목을 바꿔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한 과목을 적어도 3시간에서 5시간은 공부해야 그래도 뭔가 공부한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학생들의 집중력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보통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20-30분까지 올라가다가 그 뒤로는 꺾이거든요. 1시간 정도 되면은 거의 집중력이 바닥을 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과목을 바꿔주면 다시 집중력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길게 한 과목을 서너 시간 공부하는 블럭 학습보다는 과목을 교차해서 하는 교차 학습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자, 그리고 반복 학습. 공부는 결국은 기억이죠. 기억은 반복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하루에도 여러 번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집어넣은 복습 계획이거든요. 오전에 전날 복습을 시작으로 하루 공부가 시작이 되어요. 국어 비문학을 오전에 30분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사이에 영단어 암기가 들어가요. 영단어 1차 암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시간 정도 수학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인강을 듣지만 인강을 듣기 전에 20분 정도 개념을 예습해서 읽고 그리고 40분 정도 인강을 듣고 그리고 60분은 복습과 문제풀이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에는 2차 영단어 복습과 그 다음에 오전 공부에 대한 복습이 들어가요. 그리고 과목이 다시 국어로 바뀝니다. 국어 과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강을 활용하지만 예습 20분을 하고 인강 듣기 40분을 하고 그리고 복습 및 문제풀이가 30분 정도 들어가 있어요. 국어 공부가 끝나고 나면 통합과학 공부도 마찬가지로 인강을 활용해서 하게 되고요. 통합과학 과목이 끝나고 나면 영어 독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영단어 3차 복습과 함께 오후에 공부한 내용에 대한 복습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수학 2차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수학이 끝나고 나면 영문법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30분 정도 매일 한국사 교과서 읽고 백지에 노트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 공부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잠자기 직전에 오늘 하루 종일 했던 공부를 다시 한번 총복습하는 시간이 40분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주말 총복습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주중에 했던 공부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복습이에요. 전날 복습, 1차 복습, 오전 공부 복습, 오후 공부 복습, 하루 공부 총복습, 그리고 주말 총복습. 이렇게 반복을 여러 번 할 때 공부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토요일은 모의고사를 푸는 날이에요. 모의고사라는 시험이 낯선 시험이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익히는 훈련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이때 그냥 문제를 풀고 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오답 분석이 정말 중요해요. 오답 분석을 통해서 취약 단원과 취약 유형을 파악하고 그리고 현재 내 위치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전략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토요일에 모의고사 풀이 반드시 계획에 넣어보시면 정말 큰 효과를 볼 거예요. 자, 일요일은 새로운 공부를 하기보다는 주중에 했던 공부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문제풀이 복습보다는 개념 노트를 정리하면서 복습을 통해서 기억력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새학년이 되었을 때도 이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개념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트를 정리해서 그걸 새학년이 되어서도 다시 반복을 한다면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버퍼데이라는 걸 넣어야 하는데, 버퍼데이라는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공부하려고 세웠던 계획 중에서 밀린 공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반드시 이번 주 안에 끝내기로 하는 날이에요. 겨울방학 계획표 짤 때 중요한 5가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 공부 시간을 최대화하는 거, 10시간 이상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 습관과 루틴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짜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교차 학습과 반복 학습을 하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토요일에는 무조건 모의고사를 1회분씩 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모의고사 오답 분석을 하라는 거. 일요일은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것을 개념 노트를 정리하면서 총정리하고, 그리고 밀린 공부를 반드시 그 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주간 버퍼데이를 넣으라는 것. 이렇게 5가지 꼭 기억해서 계획표를 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중학교 때까지는 중하위권이었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전교 1등을 했던 정말 드라마틱한 역전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학생의 실제 공부 계획표를 가지고 공부 계획을 짤 때 고려해야 되는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중3 학생들 뿐만 아니라 겨울방학을 앞두고 계획 어떻게 짜야 될지 좀 막막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겨울방학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아요. 이번 겨울방학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새학년 성적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뵐게요. 야! 너도 전교 1등 할 수 있어.